예, 이번엔 함수인데요. 함수는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죠. 프로그램 짜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수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코딩량이 좀 절감이 되겠죠. 예, 코드의 길이가 짧게 되고요. 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할 때도 좀 더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def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define이라는 약자예요. def 다음에 한 칸 띄고 함수 이름을 쓰고요. 입력되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괄호 안에 매개 변수 목록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문장들을 적고 반드시 마지막에 return이 필요합니다. 예, 함수의 몸체에는 반드시 최소 한 문장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역시 여기도 들여쓰기가 참 중요하겠죠. 예, 들여쓰기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혹시 아무 내용이 없는 함수를 만들 때는 패스라는 키워드를 적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무 내용이 없는 함수를 만들 필요는 별로 없겠죠. 뭐 튜플을 리턴을 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값도 보낼 수가 있겠죠. 예, 함수는 크게 미리 파이썬에서 만들어 놓은 내장 함수가 있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 예제, 우리 내장 함수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abs라는 함수는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3, 음수를 입력할 경우에 양수가 되겠죠. 자, all이라는 함수는, 자, 지금 1, 2, 3이죠. 리스트죠. 1, 2, 3인데 이 모든 요소가 참이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요. 자, 참 거짓의 기준이 0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숫자일 경우에. 제로면 false, 제로가 아니면 true. 자, 여기 다 true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로가 들어있으니까 하나가 false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n이라는 함수는 하나라도 참이면 true, 전부 다 false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때요? 제로는 false지만 1하고 2는 true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true. 자, 제로하고 빈 문자열이죠. 자, 빈 문자열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false입니다. false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false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abs라는 게 절대값이에요. 자, 양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플러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플러스가 답이죠. 근데 지금처럼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부호는 버리고 플러스로 바꿔서 절대값만 취하는 거죠. abs 함수. 자바에도 이게 있었죠. 자바에 math.abs였는데 여기는 그냥 ab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ll이라는 함수는 모든 요소의 값이 true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false가 들어가면 false가 되는 거죠. 근데 true, false 기준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제로가 아니면 true고 제로면 false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제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true네요. 그래서 true. 여기는 제로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요. any 함수는 반대죠.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라도 지금 2개가 true니까 여기는 true가 되겠고, 제로하고 빈 문자열도 false로 보거든요. 예, 빈 문자열도 false예요. 그래서 여기는 fals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dir하고 dir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 dir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dir 괄호 안에 보면 이게 리스트죠. 자, 리스트에 보면은 이런 변수들 또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 얘네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근데 뭐 add, 뭐 class, contains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와 함수들의 목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dir하고, 자, 이 딕셔너리거든요. 자,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시작을 하고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에 키값, 오른쪽에 밸류가 들어가죠. 예,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과 함수의 목록입니다. div mod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7 나누기 3, 그럼 목과 나머지가 나올 텐데 목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소괄호가 찍혀 있으면 튜플이라고 했죠. 튜플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7을 3으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죠. 또 1.3을 0.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enumerat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를 enumerate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리스트의 인덱스와 값을 각각 리턴을 해줍니다. 인덱스 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eva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실행 가능한 문자를 입력받아서 실행 결과 값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2만 만약에 하게 되면요, 다운 스트링으로 1 더하기 2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2라는 문자 자체가 나오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연산자는 무시가 되는데요, eval 함수 안에다가 그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이 수식 자체가 실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실행이 돼서 3이라는 결과를 만든 후에 출력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div 모드 얘만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요, 이거 스트링 자체가 그냥 나온 거지 계산된 게 아니죠. 근데 eval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이 스트링 안에 들어있는 식을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hex라는 함수는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16진수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id라는 함수가 있는데 id 함수 안에 어떤 객체를 집어넣습니다. 자, a에 3이 들어가 있죠. id하고 3. 이 3이라는 값이 저장된 주소가 어디냐. 이게 지금 주소 값입니다. 그 값이 저장된 위치값. 그래서 3이라는 값이 그렇고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위치도 동일하고요. 또 b 변수의 a의 값을 또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이 a하고 b는 같은 3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객체의 번지값을 계산하는 함수가 id 함수였고요. input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input 함수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안내문이 없이 바로 입력 대화 상자가 뜨게 되는 거죠. 뭔가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서 출력이 됐고요. 자,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좋겠죠. 안내문하고 입력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int라는 함수가 있는데 int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어떤 값들을 문자열 형태의 숫자나 또 실수 값들을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문자열이죠. 문자열 3이 들어왔는데 숫자를 바꾸세요. 숫자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자료형을 찍어보면은 이게 int로 확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3.4 실수 값인데 이걸 int로 바꾸세요 해서 출력했더니 3 소수 이하가 삭제가 된 거죠. 또 3.9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뒤에 소수 이하가 큰 값이 들어가도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int 함수는 진법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게 진법입니다. 이진수 1111이라는 숫자를 10진수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했더니 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16진수 FF를 10진수로 바꾸면 255 이렇게 진법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조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리스트의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로 스트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트링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조인을 한 리스트를 조인한 결과물은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프루츠라는 값은 리스트죠. 타입을 찍어보는 겁니다. 자, 프루츠는 리스트였는데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키니까 요소 사이에 쉼표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문자열로 나온 거고요. 자, 슬래시 요소 사이에 슬래시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 거죠. 역 슬래시 n 줄바꿈 문자를 해서 이게 문자
줄바꿈이 됐지만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len이라는 건 요소의 개수인데요. 문자열일 때는 글자 수가 나오게 되고요. 리스트나 튜플일 경우에는 그 요소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리스트라는 함수는 이런 문자열의 값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A는 리스트입니다. 네,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튜플이죠.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을 한 겁니다. 튜플인지 리스트인지는 괄호를 보면 알 수 있죠. 소괄호로 둥근 괄호로 되어 있으면 튜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튜플이죠. 자, 이건 문자열을 리스트로 만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리스트 함수입니다. 자, 먼저 이 코드를 보시면은 def라는 게 뭐냐면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법 배웠다면,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예요. def하고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괄호 안에 그 입력 매개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캘크란 이름의 함수를 새로 만든 거고요. 자료용이 없으니까 자료용 적을 수가 없죠. 변수명만 적은 거죠. 어떤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값에 2를 곱한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용할 때, 자, 캘크하고 10 해볼게요. 그럼 10이라는 값이 x에 들어가서 곱하기 2에서 돌아오니까 20이 나오겠죠? 네, 20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캘크 함수, 맵이라는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요. 맵이 뭐냐면 맵하고 처음에 함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입력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리스트로 돼 있죠. 그러면 캘크 함수에다가 지금 2를 처음에 대입하면 2가 되죠. 또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3, 4 대입하면 각각의 값이 나오겠죠. 그 값들을 전체를 말하자면 여기서 반복문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캘크 함수가 4번 호출되겠죠. 리스트에 각각의 요소가 들어가서 그거를 전체를 묶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시키는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이 맵이라는 함수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함수와 값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2468 1이 들어가서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서 4가 나오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함수도 있는데 1 더하기 함수죠. 그러면 여기도 맵이니까요. 플러스 함수 호출하는데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1이 값이,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걸 리스트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max라는 함수는 가장 큰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때요. 제일 큰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 알파벳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자 코드가 제일 높은 값이 출력이 되겠고요. min이라는 함수는 반대로 제일 작은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인 것이 리턴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반복문이 돌겠죠. 파이썬 이런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해서 제일 작은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for라는 함수는 뭐냐면 여기가 밑이고 지수거든요. 2의 4제곱 해서 16이 나오고 3의 세제곱해서 2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레인지 함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레인지 함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레인지 함수는 값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개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 개만 들어가면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지금 10이라고 적었는데 마이너스 1을 한다고 그랬어요. 0부터 9까지. 자, 근데 값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시작인 끝에서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텝입니다. 스텝으로 해서 1부터 9까지인데 2씩 증가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1, 3, 5, 7, 9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range 5라고 했으니까 0에서 4까지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출력을 시키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range라고만 나오고 세부 값이 나오잖아요. 세부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는 포문을 돌리거나 반복문 돌리거나 이렇게 리스트로 꺼내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range 타입을 리스트 타입으로 바꾸세요 하고 출력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리스트 함수 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5부터 10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9까지 또 리스트로 바꿨고요. 또 1부터 9까지인데 2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3579. 자, 0에서 마이너스 9까지 아래로 이제 감소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죠. 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1씩 증가하라. 그러니까 1씩 감소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1까지. 자, 리스트하고 레인지 하는데, 자, 100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씩 감소하세요. 네, 그러면 100부터 1까지 1씩 감소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 sorted 함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sort 함수를 배웠어요. 약간 좀 다른데요. 이 sorted는 정렬하고 결과를 리스트로 리턴합니다. 근데 sort 함수는 그냥 sort 함수는 리턴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렬만 하고 리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인데요. 자, 지금 312가 있죠. 312가 있으면 정렬을 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값도 정렬이 되고 얘도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정렬돼서 1, 2, 3. 네. 또 마찬가지로 이 문자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서 리턴이 된 거고요. 자, 이거 제로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를 이제 쪼개서 문자를 또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네, 정렬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sort 함수는 좀 차이가 있는 게요. sort 함수는 sort를 해요. 지금 items라는 리스트를 sort를 했는데 리턴을 하지 않습니다. 리턴 값 찍어보면 none이라고 나오죠. 자, 이 none이라는 게 자바의 null이에요. null이란 말 대신에 파이썬에서는 none이란 말을 씁니다. 자, none이고, 근데 items 리스트는 정렬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리스트 1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sorted 하면 이게 sort 함수랑 좀 반대로 작동이 되는데요. 리스트 1 자체는 찍어보면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자, 그러니까 이 원본을 정렬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 결과값을 복사를 해서 정렬을 해서 리턴한다는 얘기죠. 원본은 정렬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정렬되지 않고 sort는 원본만 정렬하고 리턴을 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은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이 있는데 구분자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쉼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세요. 했더니 리스트로 만들어지죠. 하나의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한 것이 스플릿입니다. 자, 여기 구분자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슬래시로 바꿔볼까요? 그거 스플릿의 구분자도 슬래시로 바꿨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구분자의 보통 이제 구분자는 나중에 우리가 CSV라는 파일을 많이 이제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CSV는 쉼표가 구분자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쉼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립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스트립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자, 스트립 하게 되면 자, 일단 A 찍어보니까 지금 여기 역슬래시 n이라는 건 줄바꿈이죠. 또 역슬래시 t는 탭이죠. 지금 보시면 줄바꿈이 한번 이루어지고 탭도 떨어져 있고 이게 출력이 됐어요. 공백도 있고요. 근데 스트립을 하게 되면 좌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공백과 계획 문자와 탭 문자를 싹 제거해 줍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백, 계획 문자, 탭이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변수에 저장하는 과정을 생략했는데요. L 스트립 하게 되면 왼쪽 공백만 제거하는 거고요.
R 스트립 하면 오른쪽 공백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를 막아보고 두 개만 살렸는데요. L 스트립 하니까 어때요? 이 문자열에서 왼쪽 공백, 그러니까 여기만 싹 지워진 거죠. 얘네만 지워지고 이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를 찍어보면 더 좋은데요. 여기다가 LEN으로 해보면 괄호가 짝이 안 맞았죠. 네, 세 글자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왼쪽에 있는 공백들은 다 제거됐지만 이거는 제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 나온 거. R 스트립은요,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니까 얘네가 제거가 되고 이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줄바꿈이 이루어지고 탭이 찍히고 나오는 겁니다. A에 지금 3이 들어가 있고요. 타입이라는 건 자료형을 검사하는 거죠. 자료형이 이제 인트로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str 함수 쓰면 되는데요. A 값을 한번 해보죠. 자, A 값이 지금 3인데 숫자였는데 인트였는데 스트링으로 바꾼 겁니다. 타입을 보니까 str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함수는 그 반복 가능한 객체를 튜플로 만들어 주는 거죠. A, B, C라는 문자로 있었는데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문자를 쪼개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라면 튜플 함수는 튜플로 만들어 주는 함수예요. 리스트를,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또 리스트를 튜플로 바꿨죠. 튜플로 바꾸는 건 의미가 없네요. 튜플을 또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형을 파악하는 함수가 타입 함수죠. ABC 문자열 str. 자, 리스트 안에 뭐 자료가 없지만 비어있는 리스트더라도 자료형은 리스트죠. 자, 그 다음에 이 집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집은, 자, 예를 들어서 집하고 이 괄호 안에 리스트가 두 개가 들어있죠.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인덱스끼리 묶고 두 번째 인덱스끼리 묶고 세 번째 인덱스끼리 묶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김밥 썰어 보셨죠? 김밥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한 줄로 쫙 모아놓고 썰면은 그 자리에 맞게 딱 합쳐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지금 여기 이 값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47 첫 번째, 또 258 세 번째, 369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문자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시면, 자, 리스트가 지금 1, 2, 3, 4, 5, 6, 7, 8, 9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집이라는 함수는 이거를 이렇게 세 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 같은 인덱스끼리 묶는 거예요. 147 묶고 258 묶고 369 묶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거가 이제 김밥 재료라면 김밥 재료를 한 줄로 쭉 모아놓고 써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렇게 def하고 함수 이름을 적고 입력 매개 변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자, 이 파이썬에서는 중괄호가 없잖아요. 블록의 시작이 콜론이 되는 거죠. 콜론, 이게 이제 블록이 시작입니다. 그럼 블록이 끝은 어디예요? 들여쓰기가 끝. 들여쓰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까지가 블록입니다. 들여쓰기가 블록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say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print라는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들여쓰기 안 하면 에러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함수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쓸 게 없다, 그러면 패스라는 말을 쓰면 되긴 돼요. 패스. 그럼 이 함수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함수는 작성해 놨는데 아직 내용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 이렇게 비워놓을 수 있겠죠.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함수는 선언해 놓고 아무 코드가 없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들여쓰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함수 선언했어요.
그럼 저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미리 선언한 코드가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함수에는 지금처럼 리턴 값이 없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행하고 결과를 되돌려주는 함수가 있고, 결과를 되돌려주지 못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네, 여기는 지금 입력 매개 변수가 있죠. 입력 값이 있고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hello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럼 이 값이 네임 변수의 복사가 돼서 출력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함수는 되돌려주는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했다면 a라는 변수의 값이 안 나오죠. 자, 왜냐면 지금 hello 함수 호출했습니다. 이 값이 name에 들어가서 지키는 게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에 리턴 값을 a에다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리턴이 없잖아요. 리턴이 없기 때문에 none이 나오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null이란 말 대신에 none이란 말을 씁니다. 값이 없다.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hello2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name에다가 기본값으로 none이란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럼 none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리턴하고 아무 값도 없으면 그냥 아무 값 없이 끝나는 겁니다. 함수가. 자, 그러면 hello2라고 호출하면 비어있잖아요. 값이 비어있으니까 name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럼 none이겠죠? 기본값이. 그러면 이게 호출돼서 끝나게 되고,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 이 값이 name 변수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그냥 hello2라고 했어요. 비어있죠? 값이 없으니까는 name 변수에는 기본값 none, 이게 null이에요. 말하자면 비어있는 거죠. 이게 none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리턴 뒤에 아무 값도 없으면 그냥 끝. 함수를 더 이상, 왜냐면 이 리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리턴이 없으면은 컴파일하고 보면 밑에가 찍혀버리죠. none이란 말이. 그러니까 리턴이 있어야 함수가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끝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리턴이란 문장이 필요한 거고요. 값이 있으면 이 값이 name 변수에 들어가서 none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예, 함수에는 이렇게 입력값이 없는, 입력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턴이 있는 거죠. 호출하면 이런 스트링을 리턴하게 되면 그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은 하는데 입력값은 있는데 이게 계산을 바로 해버리고 리턴 값이 없는 경우도 있죠. 3이라는 값이 A에 4라는 값이 B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리턴 값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입력 값도 있고 리턴 값도 있는 경우죠. 지금 A, B 값이 3과 4가 들어가서 리턴 값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변 사이즈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 호출을 하는데 지금 1, 2, 3이잖아요. 그럼 받는 쪽에 원래 매개 변수가 3개가 필요하죠. 근데 변수를 지금 하나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별표가 들어갔죠. 이 별표가 붙은 변수는 말하자면 이게 배열 참조 변수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튜플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이 튜플로 만들어져서 처리가 되고, 이렇게 개수가 여러 개가 돼도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죠. 자, 처음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 20, 30이라는 값이 A, B, C에 들어가서 값을 찍어봤고요. 합계를 내는 거죠. 여기 이 라인은 필요 없겠네요. 합계를 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60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값이 4개가 됐어요.
4개가 되면 또 이 함수를 또 코드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네, 바꿔서 하나 더 만들고 네, 이런 형태가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여긴 또 에러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입력 매개 변수의 값이 늘어나면은 또 코드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변 사이즈 매개 변수죠. 예, 그래서 이 코드를 이 sum 함수를 이렇게 쓰지 않겠고요. 주석 처리를 하겠고, 네.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 안에다가 작성하면 여러 줄 주석을 작성할 수 있죠. 예, 그럼 sum 함수를 다시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했고요. 자, def하고 sum이라는 함수인데 여기 별표하고 변수를 적었죠. 그럼 별표가 적힌 변수는 가변 사이즈 매개 변수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이제 아까 했던 게 다 처리가 되는데요. 이거를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변수에 담아가지고 자, 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과를 다시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 추출하는데 지금 10, 20, 30이라는 값이 여기로 전달되죠. 그럼 args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rgs라는 이제 튜플이 생기는데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0, 20, 30이라는 튜플을 가리키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왔고요. 반복문 돌리면서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튜플을 쭉 순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면서 합산을 시킨 거예요. 그 값을 되돌려준 거죠. 두 번째에서는 또 역시 이 4개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튜플이 가리키는 값이 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값이 좀 늘어나더라도 예,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바로 이 가변 사이즈 매개 변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코딩했겠어요? 이런 스타일로 매번 코드를 바꿔가면서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가변 사이즈 매개 변수를 한 번 더 연습하는 건데요. 지금 오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사이즈가 되고 두 번째 이 별표가 붙어 있는 변수가 가변 사이즈 매개 변수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지금 large라는 이 값이 사이즈에 들어가서 large냐 medium이냐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끝까지가 이 가변 사이즈죠.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가 될 때도 있고 토핑이라는 게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 개만 했을 때는 이 값이 하나짜리 튜플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 end에 공백으로 빈칸을 한 거는 줄바꿈 문자를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줄바꿈이 되죠. 그리고 토핑스에서 하나씩 꺼내 가지고 토핑과 끝에 이제 줄바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가변 사이즈가 아니라 변수 한 개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는 되지만 두 번째가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별표가 되기 때문에 이 토핑스라는 값을 찍어보면은 이제 튜플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핑스를 찍어보니까 자료형이 지금 튜플이죠? 소괄호가 찍혀있으면 튜플이죠. 여기도 네, 이렇게 튜플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려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리턴 값은 제가 이제 여러 개 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여러 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튜플 한 개가 리턴되는 겁니다. 보시면 자, 리턴하고 지금 여러 개를 리턴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 개를 적더라도 이게 하나의 튜플로 만들어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코딩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개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게 넘어가서 이 5개의 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5개를 넘겼어요. 함수 선언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result하고 a 함수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프린트. 자, 이게 1, 2, 3, 4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튜플로 돼 있죠? 네, 자료형이 튜플로 돼 있습니다. 타입 보면은, 튜플 자료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튜플로 어차피 하나가 묶어서 말하자면 배열이 하나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읽기 전용 배열, 수정할 수 없는 배열. 그러면 이 넘어온 값을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A 함수 호출한 다음에 5개가 튜플에 5개가 감싸서 넘어오니까 좌변의 변수 5개 만들면 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출력을 시켜보면 네, 5개의 값을 뽑아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결국 튜플이 넘어온다는 얘기고요. 예,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또 a 곱하기 b 더한 값, 2개의 입력값을 더한 값과 곱한 값을 리턴합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의 튜플로 묶어져서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좌변에 이 result라는 변수에 보면 여기에는 합과 곱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리턴이 함수 안에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두 번째 리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리턴을 하게 되면 함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리턴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하고 3이 들어가서 더하고 곱하고, 근데 이미 이 시점에 리턴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리턴은 실행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입력 매개 변수라는 거. 자, name에는 값이 비어 있는데 age에 2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20을 줘라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이름은 이겁니다. 네, 지금 2개 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다 나오죠. 근데 이름만 집어넣고 나이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이에는 기본값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만약에 이름에도 기본값을 넣어놨어요. 자, 이름에도 넣어놓고 나이에도 넣어놨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호출을 합니다. 자, say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과 나이가 기본값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것이 이제 디폴트 입력 매개 변수고요. 이때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디폴트 매개 변수 할 때 이 디폴트 입력 매개 변수는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지금 보셨죠? 이게 2개 다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만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는 채워놓고 뒤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름은 기본값을 줬는데 나이에는 기본값을 안 줬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7 하게 되면요, 이게 처음에는 값이 채워져 있고 두 번째 값을 27로 넣으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값을 name에다가 27이 들어가는 개념이 되고 두 번째 값이 비어있는 것처럼 돼서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뒤에 기본값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입력 매개 변수는, 디폴트 입력 매개 변수는 마지막 거를 사용해야지 첫 번째 값에는 값을 넣고 두 번째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처음처럼 이런 스타일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변수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변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a는 1, 이렇게 함수 바깥에 선언된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건 전역 변수. 잠깐만요. 일단 여기서 먼저 테스트 함수 불러볼게요. 네, 테스트하고 a 불릅니다. 자, a가 1이잖아요. 1이니까 여기 1이 들어가겠죠. 1이 들어가서 증가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전역 변수고 이거는, 여기 a는 지역 변수예요.
조금 혼동되시죠? 왜냐면 이게 자바라고 생각하세요. 자바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int a가 있고 여기도 int a가 있으면 어때요? 이름은 똑같지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두 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자료형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a 변수는 전역 변수고 이거는 지역 변수예요. 이름은 똑같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증가가 돼서 2가 됐겠죠. 근데 찍어보면요, 프린트 해보면 그대로 1이 나와요. 전역 변수는 안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 a가 1이었는데요. 글로벌 a 이렇게 선언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하는 a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전역 변수 a의 값이 1 증가가 돼서 2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실제로 전역 변수의 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이름을 처음부터 다르게 해서 코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로 우리가 딕셔너리를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 함수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tPers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름, 직업, 나이, 이 값 세 개의 값이 변수에 들어갔고, 자, 이름, 이게 딕셔너리죠? 자바의 해시맵, 변수명 값 했고, 또, 자, 이 age라고 했으면 뭐예요? 이게 빈 값이거나 제로이면 false가 되고, 빈 값 또는 제로가 아니면 true죠. 그러면, 자, 이게 딕셔너리가 원래 이름하고 직업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속성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어서 리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딕셔너리 내부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릿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죠? 리스트 만들고, 함수에다가 이 리스트입니다. 타입이. 타입을 찍어보면은,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각각의 요소를 불러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어서 출력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실행해보면 각각의 리스트에 대해서 이게 붙어서 화면에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